자, 128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하여라. 이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어디에서 많이 보게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2학년 올라가면 미분에서 이런 폼을 많이 봐. 미분할 때. 지금은 몰라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뭘까?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임의의 실수. 임의의 실수란 말은 뭐예요? 어떤 수를 넣어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 그 말이지. 이 등식이 무슨 식이라는 거예요? 방등식이 된다. 그러면 F1은 1이라 했으니까 F1은 1이라 했으니까 1을 넣을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 그렇지? 1을 X에도 1을 넣고 Y에도 1을 넣어도 되고 뭐. 그지? X에도 1을 넣고 Y에도 1을 넣어도 되고 아무 숫자나 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단 요거를 이용할 수 있는 틀이 돼야 되겠지. 이걸 넣어주면 F2가 F1이 되고 여기는 1, 2이 들어가니까 얼마야?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얼마야? F2는 3 더하기 F1인데 F1이니까 얼마? 4 됐어? 이제 아는 함수 값이 한 개, 두 개가 있다. 목표는 뭐예요? 4가 나오도록 하는 겁니다. 4가 되는 여기 4가 되는 방법은 1, 3을 넣어도 되고 2, 2를 넣어도 되고 0, 4를 넣어도 되는데 아는 함수 값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가 들어가면 될까? 고민을 해야 되겠지. 뭐가 들어가면 돼요? X나 Y에 다 뭐가 들어가면 돼요? Y에도 2가 들어가면 되겠지? 그렇죠? 그러면 F4 빼기 F2는 여기 2가 들어가니까 8 더하기 4. F4는 얼마? 12에다가 F2가 4니까 답은 얼마가 된다? 10입니다. 여름꼴일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얘기야. 어려운 건 아니다. 자, 다음. 여름꼴도 이제 유형이 있는데, 여름꼴도 뭐? 또 해볼까? 넘어갈까, 이거는? 해봐? 안 해보고. 여름꼴도, 여기는 fx고, 여기 f1-x. 이것도 x에 어떤 수를 넣더라도 등식이 항상 성립해. F9의 값을 구해요. 9가 어떻게 하면 나올 수 있을까? 아까처럼 F1을 가지고 9까지 찾아내는 방법이 있고, 이건 또 특별히 또 다른 모양이야. 요거와 요거 사이의 관계. 요거. X자리에 X자리에 1-X를 대입시켜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1-X가 되고 여기는 X자리에 1-X를 넣는 방법. X가 되겠지? 여기도 이제 X자리에 1-X를 대입해. 똑같이 넣어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만들어집니까? 요거를 A, 요거를 B, 요거 B, 요거 A. A와 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지. 그렇지? A와 B에 관한 연립 방정식이 만들어졌다. 목표가 그거였어. 그래서 A 플러스 2
b는 x제곱 마이너스 2. 요거는 2a 플러스 b는 요거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뭘 찾아야 돼? a를 찾아야 되겠지? a를 찾기 위해서는 b를 없애야 되겠다, 그죠? b를 소거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2를 곱한 다음 위에서 r을 빼면 되겠지? 맞습니까? 이 식에 2를 곱한 다음 위에서 r을 빼면 a 빼기 4a가 되니까 얼마? 마이너스 3a가 됩니까? 맞습니까? 는 이 식에 2를 곱한 다음 위에서 r을 뺐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2를 곱한 다음 r을 뺐으니까 4x 2를 곱한 다음 r을 뺐으니까 없어졌네, 그지? 그러므로 a는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4x 이것이 뭐 fx다. fx를 구한 다음 f9를 구하면 돼. 그러므로 f9는 9를 넣으면 어떻게 돼? 9, 9, 81이지. 3으로 나누면 얼마? 27인가? 9가 들어가면 얼마? 12. 는 얼마? 15가 이런 문제다. 이런 유형도 있다. 아까처럼 숫자를 넣어서 함수값을 찾는 방법도 있고 fx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을 때 연립방정식의 꼴을 만드는 과정도 있다. 특히 뭘 봐야 돼? 여기 포인트는 요거지. x와 1 마이너스 x 사이의 관계. x와 1 마이너스 x 사이의 관계는 뭐예요? x와 1 마이너스 x 사이의 관계. x와 1 마이너스 x를 이렇게 더하면 어떻게 돼? 더해서 2로 나누는 거예요. x와 1 마이너스 x의 산술 평균이지. 그렇지? 산술 평균은 뭐예요? 중간이 되잖아. 계산하면 얼마? 2분의 1이지. 그렇지? 그래서 요거 따라야 돼. fx와 f1 마이너스 x. 요 1 마이너스와 x는 뭐에 관하여? x는 2분의 1에 관하여 대칭 관계에 있다. 알겠습니까? 네? 이해갑니까? 여기 그 x에 2분의 1을 넣어도 돼. 2분의 1을 넣으면 뭐가 돼? 2분의 1을 넣으면 f2분의 1, f2분의 1, 2분의 1의 값은 구할 수 있지만 2분의 1의 값을 구한다 더 발전해 가기가 어렵다. 알았어? 아까 유형은 좀 다른 유형이다 이 말이야. 그 점을 이해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요것도 여기는 그냥 답을 구해도 되긴 되는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유형이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짚고 넘어간다면 요거 잘 봐. 앞으로 요런 유형이 이렇게 나오잖아. 어? 요런 말이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요건 뭐예요? fx는 직선이다. fx는 직선이다. 요걸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야. 어? 이게 시험이나 fx는 뭐예요? 직선이다. 왜? 왜 그럴까? 요거는 뭐예요? n 플러스 n을 일어나는 거예요. 산술 평균이지? 요거는 뭐예요? 함수 값의 산술 평균이지? 두 수의 산술 평균에서의 함수 값과
함수값의 산술평균이 같으면 이것은 뭐가 된다? 직선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야. 자, 여기가 m이고 여기가 n이 m과 n의 중점이고 여기서의 함수값과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 해봐. 이렇게 있다 해봐. 자, m에서의 함수값은 여기가 되겠지? n에서의 함수값은 n이 되겠지? m 플러스 n에서의 함수값은 이렇게 되겠지? 그래 되겠지? 근데 fm과 fn의 함수값의 평균 여기가 되겠지? 이거는 이렇게 오면 여기가 된단 말이죠. 그죠? 그럼 무슨 얘기냐? 요점과 요점을 이렇게 이어주면 함수값의 평균과 함수값의 평균은 요거지야. 요 n 플러스 n의 평균은 요거지. 함수값의 평균은 뭐가 돼? 여기가 되겠지? 그렇지? 요것보다는 요것이 위에 있다. 위에. 아, 여기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느냐?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잘 봐. 세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 앞으로. 자. 여기서 요게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면 함수값의 평균이 더 크잖아, 그지? 더 크면 이거는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 볼록이다. 뭐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다. 여기 봐라. 둘째, 두 번째는 등호가 성립하면 어떻게 될까? 등호가 성립하면 뭐가 돼? 여기서의 함수값과 함수값의 평균이 같은 요점을 지나야 된다 이 말이야. 요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어야 되겠지? 두 번째는 등호가 성립할 때는 뭐다? y는 fx는 뭐가 된다? 직선이다. 1차 함수가 된다. 자, 알겠어? 그럼 마지막으로 부등호 방이 이렇게 되면 뭐가 될까? 2로 볼록이다.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이걸 알면은 이 문제의 풀이는 아주 쉬워진다. 아주 쉬워진다. 어떻게 쉬워진다? F0는 2, F1은 2다 이랬으니까 이거는 바로 Fx는 F0는 2니까 상수항이 2다. 이게 AX다. A만 구하면 되는데 A에 1을 넣으면 2가 돼야 돼. A에 1을 넣으면 X에 1을 넣으면 2가 돼야 되니까 A는 얼마다? 1이다. 아, Fx가 바로 X 플러스 2다. 이거를 대입시키면 바로 답이 나온다. 알겠어? 야, 그 뒤에는 자꾸 떠들래? 예원이. 이렇게 된다. 그러지.
값을 구하는 것은 너무 쉬워진다. 알겠죠? 예? 요걸 내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요거. 알겠죠? 나머지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런 것도 넘어가고. 이것도 함수가 같아 그랬으니까 대인 시점 될 것 같고. 요거 가는 가는 술술 넘어가. 요거 한번 보자. 요거 137번 하드 문제. 자, 세상수 ABC와 집합 X는 0, 1, 2에 대하여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 플러스 C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여기에 아까 방금 설명한 내용과 조금 관련성이 있다. 첫 번째는 A가 양수. 자, 문제를 한번 보자. A가 양수. 이 그래프는 어떻게 아래로 볼록. 그렇지? 아래로 볼록이고. 자, 여기서 함수 F는 1대1 대응이다 그랬어. X에서 X로의 함수가 1대1 대응이 돼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그래프 모양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되고, 두 번째는 0, 1, 2가 간격이 다 간격이 일식이에요. 일식. 그렇지? 일식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여기가 0이다. 여기가 1이다. 여기가 2이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다면 순서가 0일 때의 함수값이 제일 커야 되는 여기가 뭐가 돼야 돼? 당연히 2가 돼야 되고, 1일 때의 함수값은 뭐가 돼? 당연히 1이 돼야 되고, 2일 때의 함수값은 당연히 0이 돼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까? 자, 무슨 얘기냐? 0과 2의 산술 평균은 1이지? 그렇지? 그럼 1에서의 함수값이 1이지? 0과 2 사이에 중간에서의 함수값의 평균은 뭐가 돼야 돼? 0이고 2니까 함수값의 평균이 같아지지? 같아지면 요거와 요거 사이가 뭐가 돼야 돼? 요거와 요거 사이가 이렇게 직선이 돼야지 맞다. 직선. 직선이 아니고 뭐야? 이차 함수다 이 말이야. 그렇지? 이해갑니까? 이런 대응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핵심 포인트다 이 말이야. 알겠어? 이해갑니까? 예? 네. 두 번째는 그러면 1에서 함수까지 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0일 때는 1이고 1일 때는 2가 되고 2일 때는 0이 된다. 그러면 함수값이 이렇게 돼가지고 위로 볼록인 모양이 돼서 이것도 안 된다. 이해갑니까? 예? 그럼 가능한 경우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어떤 경우만 가능할까? 그것을 찾아내는 게 과제다. 이렇게 돼 있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는 경우. 2가 되는 경우. 그렇지? 여기 제일 크고 여기 제일 크고 여기 중간이고 이것이 제일 작고 여기 중간이고 이런 경우. 와. 그렇지? 어쨌거나 1에서의 함수값은 무엇밖에 될 수 없다? 1밖에 될 수가 없다. 이해갑니까? 예? 이해가냐고? 여기서처럼 아니다.
1에서의 함수 값은 1에서의 함수 값은 1이 되면 안 된다. 그지? 1이 되면 안 되고 1에서의 함수 값은 0이 되는 경우밖에 없다. 왜?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렇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0에서의 함수 값은 0이거나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2에서의 함수 값도 1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이런 경우만 가능하다. 됐어? 이해갔어? 자, 다시 정리합니다. 아까 문제하고 관련 이제 그래프가 A가 양수이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고 1에서의 함수 값이 1이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요 사이의 간격이 똑같기 때문에 산술 평균에서의 함수 값과 함수 값에서의 산술 평균이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됐어? 두 번째는 그러면 요 중간에서의 함수 값은 뭐만 가능한가 하면 뭐만 가능하다? 나도 헷갈리네 이거. 나도 헷갈리는데 중간에서의 함수 값은 1에서의 함수 값은 뭐가 될 수 없다? 1이 될 수 없다. 맞아? 맞아 안 맞아? 그럼 1에서의 함수 값은 2도 안 되고 뭐만 될 수 있다? 0만 가능하다. 그지? 됐어? 아직도 헷갈리지? 1에서의 함수 값은 2가 될 수 없다. 왜? 2가 되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1에서의 함수 값은 1이 될 수 없다. 왜? 그래 되면 직선이 되기 때문에. 2차 함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1에서의 함수 값은 뭐일 수밖에 없다? 0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0에서의 함수 값은 1이거나 2. 2에서의 함수 값도 1이거나 2. 둘 중에 하나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가 돼야 돼? 여기 주 조건이 뭐가 있어? 1대1 대응이다. 이렇게 돼 있지? 그럼 가능한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F0은 1, F1은 0, F2는 2가 되거나. 그렇지? F0은 2, F1은 0, F1은 1이 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지? 됐어? 그래서 이것을 찾아내는 과정이 어렵다. 너무 어렵다. 그지? 어렵지? 자, 다시 정리합니다. 양수다. 그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서의 함수, 여기 0, 1, 2니까 1에서의 함수 값은 1이 될 수가 없다. 중간이니까. 중간이 되면 뭐가 된다? 둘은 이은 직선이 점이 되니까 2차 함수라는 것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안 된다. 됐어? 그럼 자, 경우의수를 따지면, 자, 이거 치웁니다. 자, 머릿속에 기억해내서 F1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자, 첫 번째 경우, F0. F1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그지? F2. 어떤 경우? 여기가 1, 여기가 2인 경우가. 그렇지? 두 번째는 F0은 2, F1은 0, F2는
1.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됐어? F0은 1이니까 여기서 F0은 1이니까 C는 얼마? C는 1. 됐어? F1은 0이니까 F1은 0, A 더하기 B 플러스 1은 0. F1을 집어넣으면 F2는 2를 넣으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2. 요거 두 개 이제 연립방정식을 풀면 된다. 됐어? 풀면 이 식에다가 2를 곱한 다음 여기서 10 빼주면 여기 2를 곱하고 요 식에서 요 식을 빼면 2를 곱한 다음 빼니까 2A 요 식에 2를 곱한 다음 여기 오면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빼주면 그래 됩니까? 맞아?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므로 A는 얼마? 2분의 3. A에 2분의 3이 들어가면 2분의 5가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5. C는 1. 이렇게 되는 경우와 두 번째는 F0는 2야. 그래서 C는 2. F1은 제로야. 1을 넣으면 A 더하기 B 더하기 2는 2. F2는 1이야. 4A 플러스 2B 플러스 1은 0. 그래 되겠지? F2는 1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식에다가 2를 곱해서 위아래를 빼세요. 그럼 얼마? 2를 곱해서 빼면 마이너스 2A 2를 곱해서 빼면 플러스 3은 0 이렇게 됩니까? 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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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를 곱한 다음 빼니까 그지? 여기가 마이너스지?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2를 곱한 플러스 3 어땠고 그러므로 A는 얼마? 2분의 3이 되지? A는 2분의 3이고 B는 A가 2분의 3이면 2분의 7이 되고 B는 마이너스 2분의 7. C는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다.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문제다. 생각을 많이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자꾸 풀어보라 그러는지 짜증나지? 자, 다음으로 갑시다. 이해갔지 이거? 이런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답은 얼마예요? 7. 어? 7. 답이 얼마예요? 7이요. 7?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갑시다. 이것도 뭐 이것도 하드 문제가 언제 나오냐? 하드는 여기 있네. 하드. 자.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XY에 대하여 X 합집합 Y는 전체 집합이고 X 교집합 Y는 원소의 개수가 두 개다. X에서 Y로의 함수 F가 1대1 함수일 때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시오.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어떻게 처음 조건을 이 조건도 까다로운 조건이 하나, 조건이 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두 개. x에서 y의 함수가 1대1 함수. 조건 3. 제일 먼저 뭘 봐야 돼? 1대1 함수. 1대1 함수의 조건이 뭐예요? 1대1 함수의 조건은 1대1 함수의 조건은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 사이에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더 많아요. 많거나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조건을 갖춰야 된다. 그럼 두 번째 전체 집합 x와 y의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돼야 된다. 전체 집합이 되려면 우선 뭘 기준으로 보면 될까? 요걸 기준으로 한번 보죠. 여기 원소가 4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집합 x는 원소가 1개도 되고 2개도 되고 뭐 3개도 되고 다 되는데 뭐가 돼요? 교집합의 원소가 2개 되는 건 원소가 몇 개만 있어야 돼? 2개만 있어야 되네, 그지? 됐어? 이해 갔어? 그러면 여기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원소의 개수가 3개가 된다 말은 하나가 없어진다 이 말이지. 그렇지? 그럼 x는 원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x의 원소가 2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2개는 이 조건에 안 맞지.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지. 왜? 교집합 2개를 빼고 나면 하나만 남잖아. 그렇지? 여기 3개, 여기 반드시 몇 개가 있어야 돼? 3개가 있어야 돼. 여기 4개가 되면 될까 안 될까? 이것 때문에 안 되지? 그럼 여기 원소가 2개가 되면 어떻게 돼? 집합 Y 원소가 2개가 되면 집합 X는 2개 이하라 해야 되는데, 그지? 2개 이하가 되면 뭐는 될 수 있는데, 요거는 될 수 있는데,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경우는 몇 가지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와 이런 경우, 2가지 경우가 있다. 2가지 경우가 있다. 그러면 1번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될까? 집합 Y는 벌써 원소 4개 전체 집합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집합 X만 정하면 되겠지? 집합 X는 어떻게 정하면 될까? 4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되는 거지? 4, 10이다. 됐어? 4개 중에 2개를 뽑았어. 자, 2개를 예를 들어서 A, B를 뽑았단 말이야. B를 하지 말고 B를 하지 말고 3과 4를 뽑았다 하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가 있어? 3, 4, 5, 6이지? 1대1 함수가 되려면 함수가 몇 개가 돼? 3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개? 3이 갈 수 있는 경우 하나, 둘, 셋, 4개지? 4가 갈 수 있는 것은 3이 간 것은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지? 그럼 몇 개? 3개. 그래서 3, 4 곱하기 3. 3이 갈 수 있는 곳 4개 각각에 대해서 4가 갈 수 있는 곳 3곳이다. 그럼 3과 4처럼 뽑는 방법수는 몇 개가 있다? 4C가 있다. 4C는 얼마다? 6이다. 그래서 곱하기 6을 하면 얼마다? 72개가 있구나. 됐어. 두 번째, 3개를 뽑아야 돼. 뭐부터 결정해? 요거부터 결정해. 몇 개 중에? 4개 중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았지?
4개 중에 3개를 뽑았는데 그럼 요거는 여기는 어떻게 돼? 4개 중에 3개를 뽑았어. 그러면 이제 3개를 뽑아야 되는 것 중에 2개는 정해져 있고 2개는 정해져 있고 1개는 여기 뽑혔기 때문에 뽑으면 안 되고 그냥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렇지.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집합 Y가 이렇게 결정이 되면 집합 Y가 결정이 되면 집합 X는 어떻게 될까? 집합 X는 3개를 뽑았어. 집합 X는 두 개는 공통이고 보자. 4개 중에 공통인 것도 줘야 되지 않나? 공통이 그렇지. 4개 중에 공통인 거 2개를 뽑아야 되겠지? 4개 중에 공통인 거 2개를 뽑아라 일단. 이게 어렵다. 4개 중에 공통인 거 2개를 뽑아. 그렇지? 4개 중에 공통인 거 2개를 뽑고 나면 나머지 2개는 어떻게 될까? 나머지 2개는 하나는 여기 가든지 하나는 여기 가든지 이래 되겠지? 맞아?